지금 여러분께서는 CF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일본 외무성이 아직 공표되지도 않은 IAEA의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는 제보가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 탐사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에 100만 유로 이상의 뇌물을 주고 오염수가 절대 안전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 결론을 미리 받아놓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와 수산물 안전성과 어민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하며 퇴장했는데요. 자, 오늘 톡선 정치 이야기 이 내용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평론가님 지금 서울 지역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쪽은 굉장히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앞으로도 내린다는 또 전망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여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비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공무원들을 비롯해가지고 각층에서는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예. 구체적으로 비가 쏟아지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좀 앞으로 또 기상 상황을 또 예의주시하면서 또 서울 지역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 국제원자력기구에 100만 유로 이상의 뇌물을 주고요. 오염수가 절대 안전하다라는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미리 받아놓고 있다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메모가 좀 드러나면서 보도가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이게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한 번의 보도로 끝났다면, 이거는 그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보도 아니겠느냐라고 그렇죠.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벌써 3차례에 걸쳐서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21일이었죠. 지난 6월 21일에 3쪽짜리 문서가 폭로가 됐는데요. 외무성 간부 A 씨와 지금 그 담당자가 대화를 한 담당자가 아사카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사카와라고 하는 사람을 검색을 해보니까 ADB 그러니까 아시아 개발은행의 총재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무성과 그 ADB 아시아 개발은행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그런 업무들의 그 협조들이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만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더욱더 신빙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 현지 시차를 끝난 이후에 ANA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이런 행적들에 대해서 지금 외무성은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 사회부 메모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말씀하셨던 대로 IAEA와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미즈노라고 하는 담당관이 놀랄 만큼 일을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00만 유로의 그 담당관 프리즈먼이라고 하는 담당관에게 정치 현금이 건네졌고 그것을 통해서 일궈낸 성과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미 보고서를 입수해서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보면 데이터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IAEA가 모니터링한 데이터들을 입수해서 심지어는 검열하듯이 고친 그런 내용들까지도 그 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그 파견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김모 박사는 장식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방송이 진행되고 민들레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다시 26일에 또 재차 보도가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다른 제보자가 이 문건의 내용이 맞다면서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탐사와 민들레의 보도를 보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한다. 거기 있는 내용들 다 사실이고 네. 심지어 그 방송이 된 다음에 외무성이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아주 다급한 그런 회의들이 있었고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 제보를 하면서 이제는 그 IAEA의 보고서를 이미 6월 15일 이전에 확보를 했고 그 겉표지와 그리고 내용, 제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제보자에 의해서 사실이 크로스 체크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조르세티라고 하는 가명을 쓰는 이 제보자는 일본 정부의 그런 지금 목표는 어떻게든 빠른 시일에 이 오염수들을 갖다가 방류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갖다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예. 지금 국제사회의 그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다급해진 상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특히 여기에 이제 관여돼 있는 뇌물, 이 뇌물은 이미 IOC에 그 뇌물을 준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IOC의 뇌물이 감당하기 힘든데 IAEA까지 뇌물 문제가 터지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외무성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까지 들어가 있어서 참 보도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는 이런 폭로가 나온 21일 날 하루 동안 아무 발표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외무성에서 가짜 뉴스다라고 적극적인 그런 부인이 나온 다음에 외무성의 입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면 이런 더 탐사와 민들레의 연이은 그런 보도에 대해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지금 흔히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주요 일간지들과 네. 또 지상파 종편 방송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보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모든 감시의 눈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어제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당에서는요, 이러한 보도들 뒤에 또 야당,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괴담을 유포하는, 선동하는 정당이다. 그러면서 과학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괴담을 과학이 승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일본이 승리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철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방류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고요. 계속해서 더 탐사 보도를 괴담으로 또 가짜뉴스로 공격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사실로 입증될지에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인 타격을 그쪽은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7개월 뒤에 남해에서 방사능이 발견되면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을 질 테니 그때 가서 발견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무슨 이 도박판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제안들이 예. 과연 건강한 제안인지 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이 방통위원장 지명이 상당히 유력한데, 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이 계속 불거졌는데 정작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자료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네요. 예,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법무부는 지금 모든 그런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인사들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당연히 이전에 정순신 때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변명을 할 수조차 없을 만큼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학폭 의혹 자료를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에서 과연 어떤 공격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이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하고요. 또 통일부 장관에는 김용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참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언론 보도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동관 전 대통령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재판에서
이동관 특보가 이전에 그 MB 정권 당시에 어떤 부적절한 일들을 했는지가 다 폭로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 국정원의 그 대북 자금을 받아서 활용을 했다든가, 그리고 또 KBS 등등의 블랙리스트를 인사 직원들 개입도 블랙리스트를, 의혹이 있었죠. 예. 작성하게 해서 인사에 개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밝혀졌고요. 김용효 교수 같은 경우도 통일 방안이라고 하면은 북한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런 예. 사람 통일부 장관에 적절하겠습니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인사 파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대통령실이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참 연일 뭐 충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충격에 좀 고리가 끊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